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주드 벨링엄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레알로 이적한 이후에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10경기에서 10골을 넣었는데 이게 호날두 이후에 처음이래요. 재밌는 게 벨링엄이 도르트문트에서는 132경기에서 24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레알에서 벌써 그때 넣은 거에 한 40%를 넣은 거야. 아니 그러면 벨링엄은 레알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골을 잘 넣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지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넘버 10. 자, 벨링엄은 도르트문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했지만 주로 투보란치의 하나로 뛰었어요. 옆에 파트너는 조금 수비적이었고 벨링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침투하고 태클하고 드리블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흔히 얘기하는 8번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벨링엄은 다른 역할도 가능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즉 4번 역할도 가능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즉 10번 역할도 가능하죠. 재밌는 게 벨링엄이 도르트문트랑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등번호 22번을 달거든요. 그게 어릴 때 버밍엄에서부터 달았던 번호야. 버밍엄 때 코치가 벨링엄한테 너는 4번, 8번, 10번 역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다 합쳐가지고 22번 달아라. 그래가지고 22번 달았대요. 자,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벨링엄을 안첼로티 감독은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때보다 더 공격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골을 많이 넣는 건 당연한데 너무 많이 넣잖아. 그럼 그 비결이 뭐냐? 벨링엄은 10번 자리에서 스루 패스를 넣는다기보다 직접 침투를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벨링엄의 침투가 다른 선수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왜 위협적인지 알아볼 겁니다. 2선 침투 플러스 3선 침투. 자, 여러분 2선 침투가 뭐죠? 축구 포메이션을 이렇게 4-2-3-1로 했을 때 여기가 1선, 2선, 3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2선 침투가 뭐야? 여기 2선에서 최전방으로 쭉 침투하는 거. 자, 근데 요 2선 침투가 공격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2선 침투를 하면 상대 선수들 각각의 수비 지역을 넘나들어요. 자, 뭔 소리냐? 2선 침투를 시작할 땐 상대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지역 안에 있다가 쓱 올라가면서 상대 센터백의 수비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 참 힘든 게 요쯤에서는 누가 막을 거냐 이거야. 미드필더가 아무 생각 없이 쭉 따라가 버리면 중앙이 텅 비어버릴 거고, 중간에 인수인계를 하자니 센터백도 요 공격수 신경 써야 되니까 여러모로 애매하다고. 그러다 보면 2선에서 침투하는 공격수가 비교적 자유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2선 침투를 하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벨링엄이 진짜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3선에서 침투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벨링엄이 공미 자리에 있다가 가끔 이렇게 볼을 받으러 내려옵니다. 자기한테 볼 오면 연계해주고 여기서부터 뒷공간까지 쭉 침투해. 그러면 벨링엄은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의 수비 지역에 있다가 중앙 미드필더 수비 지역을 거쳐서 센터백의 수비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상대 입장에서는 2개 지역만 넘나들어도 애매하고 정신이 없는데 3개 지역을 넘나들면 어떻겠냐고. 침투 타이밍. 자, 벨링엄은 2선이나 3선에서 침투를 시작하는 타이밍이 정말 좋아요. 자기한테 패스를 찌르는 동료가 볼을 받기도 전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동료가 볼 받고 돌아서서 고개를 들었을 때 다른 선수들은 다 서 있는데 벨링엄만 저렇게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눈에 띄어 안 띄어? 저거는 우리 엄마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눈에 잘 띄게 들어가 주니까 벨링엄한테 패스가 자주 가는 거죠. 그리고 벨링엄을 보면 항상 침투할 때 팔을 들어요. 저쪽으로 찌르라고. 그것도 패스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자, 벨링엄처럼 침투 타이밍이 빠르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상대 수비보다 훨씬 빠르게 침투할 수 있어요. 미리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옵사이드 라인 지나칠 때쯤에는 가속이 한참 붙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뒤늦게 몸 돌려서 출발하는 상대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러면 뒷공간에 볼이 가면 무조건 벨링엄께 되겠죠. 자, 이런 침투 타이밍과 관련해서 요한 크루이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피드라는 것은 종종 통찰력에 혼동을 가져오죠. 내가 나머지 사람들보다 먼저 뛰기 시작하면 내가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먼저 출발하니까 앞서 나간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먼저 출발하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 보인다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침투 여부 결정. 자, 벨링엄은 언제 침투를 하고 언제 침투를 안 할지 이런 판단력이 오집니다. 그러면 뭘 보고 그걸 결정하느냐? 당연히 뛰기 전에 볼이 있는 곳, 그 주변 상황을 유심히 관찰해서 결정하는 거죠. 일단 볼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주변에 우리 선수는 몇 명이 있고 그들의 형태는 어떤지, 또 그 주변에 상대 선수는 몇 명이 있고 압박 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 싹 보고 뛸까 말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벨링엄이 자기한테 패스가 오기 3단계 전에 볼이 있을 때 뛰기 시작해요. 마치 그 볼이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 뛴다는 거예요. 예측력이 좋다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동료의 주변 상황, 거기는 더 빡세게 관찰을 합니다. 그 선수 뒤에 상대가 바짝 붙어있으면 볼 받고 전방을 못 보는 거잖아. 그럴 땐 안 뛰어요. 근데 그 뒤에 상대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볼 받고 전방 볼 수 있잖아. 그런 상황이라는 걸 체크하면 미리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벨링엄은 침투 할까 말까? 할 거면 언제 할까? 요거를 결정할 때 볼을 가진 동료의 특성을 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니 크로스가 잡으면 뒷공간으로 더 뛰어요. 킥이 좋으니까. 근데 모드리치가 잡았다? 그러면 비교적 발밑으로 받을 수 있게끔 짧게 뛰어. 그리고 모드리치가 잡으면 아웃사이드로 뒷공간에 찔러줄 수 있죠. 그거 항상 준비한다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잡으면 일단 기다리죠. 어차피 돌파하고 줄 거니까. 그쪽 드리블 진행 상황 보면서 맞춰서 들어간다고요. 항상 머릿속에 그 동료와 나의 하모니를 미리 상상하면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침투 코스. 자, 벨링엄이 득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침투 코스가 아주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벨링엄
벨링엄은 본인이 측면에 볼을 오픈시키고 크로스를 받을 때 골대 앞으로 쭉 전진해요. 보통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이렇게 가다가 꺾어가지고 컷백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벨링엄은 깊게 들어가서 몸을 날려가지고 슈팅을 시도해. 완전 공격수 마인드야.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벨링엄이 크로스 받으려고 쭉 올라갈 때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상대 수비 뒤로 또 뒤로 해가지고 잘라 들어갑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상대 수비는 공 보고 있으니까 그 뒤로 몰래 돌아 들어가겠다는 거죠. 물론 이게 상대 수비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느릴 수 있어요. 근데 효과는 확실하죠. 요거 관련해서 김영권 선수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대해본 공격수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클럽 월드컵에서 만났던 수아레즈다. 근데 수아레즈가 빠르진 않은데 보고 있다가 1초 공 보면 없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막 찾아, 아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공 보면 또 없어져 있어. 요런 게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벨링엄도 상대 수비로 하여금 그런 느낌이 들게끔 자꾸 뒤로 돌아 들어가는 거죠. 세컨볼. 자, 벨링엄은 유독 세컨볼을 잘 밀어 넣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일단 벨링엄은 세컨볼을 노리는 움직임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다른 선수 같으면 뒷공간 침투하다가 동료가 자기한테 패스 안 주고 슈팅하면 에이씨 왜 안 줘? 이러고 짜증내고 말아요. 근데 벨링엄은 자기한테 안 주고 슈팅하면 자연스럽게 경로를 바꿔서 골대로 뛰어들어가 바로 세컨볼 주워먹는 모드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벨링엄이 세컨볼 노릴 때 보면 골대 바로 앞에 최전방에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 뒤에 페널티 스팟쯤에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가속이 붙어가지고 볼이 여기 떨어졌을 때 1등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페널티킥 찰 때 보면 다른 선수들이 라인에 서가지고 뛰어들어갈 준비하잖아요. 세컨볼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저 뒤에서 출발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가속을 붙여가지고 내가 1등으로 도착하겠다 요 얘기거든요. 벨링엄도 그 원리를 활용해서 뒤에서부터 뛰어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뛰어들어가는 경로도 일직선으로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상대 수비들은 중거리 슛 몸빵해야 되니까 다 공 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 뒤로 몰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볼이 도착할 요 공간을 품 안에 놓고 싹 관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그 중심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못 하겠죠. 그래서 벨링엄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멘탈. 자, 여러분 놀라운 게 벨링엄이 이제 20살입니다. 근데 레알에서 10경기 치르고 공격 포인트가 13개야. 호날두가 레알에서 첫 10경기에 공격 포인트 11개였는데 넘은 거야. 요거는 뭔가 20살짜리의 멘탈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벨링엄의 멘탈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일단 자신감이 남달라요. 도르트문트의 코치였던 오토 아도가 벨링엄에 대해서 요런 얘기를 합니다. 벨링엄은 엄청난 자신감에 차있죠. 그건 그가 최고 수준에서 플레이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데 도움을 줘요. 참 생각해보면 골 넣는 선수들한테 자기 확신, 자신감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벨링엄은 승부욕이 미쳤습니다. 경기에서 지잖아요. 팀 동료한테 쌍욕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벨링엄이 요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경기에서 지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성공한 선수들은 승부욕이 또 미쳤어. 자, 게다가 벨링엄은 성숙하고 담대하죠.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작년 여름에 도르트문트에서 로이스 훈멜스 다음에 세 번째 주장으로 뽑혔어요. 19살짜리가. 이게 뭔 얘기야? 성격이 애답지가 않다는 거야.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벨링엄의 침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벨링엄은 침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재다능한 선수죠. 통계도 그걸 보여주는 게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드리블 돌파를 가장 많이 성공했어요. 5대 리그로 넓히면 메시, 비니시우스 다음이었어. 그리고 전진 캐리와 드리블 거리도 분데스리가 미드필더 중 1위였고요. 지난 시즌 리그에서 태클 시도도 팀 내 1위였습니다. 벨링엄의 드리블, 패스, 수비력 이런 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레알에서는 골을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케간지 셀레브레이션 그거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